여러분, 혹시 오늘 식탁에 노릇하게 구워진 고등어 한 마리 올리셨나요? 고등어는 우리 몸에 정말 좋은 국민 생선이자 단백질의 보물 창고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이 고등어가 어떤 분들에게는 콩팥을 순식간에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콩팥은 우리 몸에서 독소를 걸러내는 아주 중요한 필터입니다. 그런데 이 필터는 한번 망가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불치병과도 같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콩팥의 기능이 80% 이상 사라질 때까지도 우리 몸은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은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이 긴급한 경고를 드리는 이유는 최근 서울 누리신장내과를 찾아오신 65살 박 어르신 때문입니다. 박 어르신은 평생 병원 한 번 안 가보셨을 정도로 건강하셨고 매일 새벽 등산을 다닐 만큼 기력이 넘치셨던 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면 안 된다는 소리에 박 어르신은 매일 아침 노릇하게 구운 고등어 반마리를 거르지 않고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지만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붓고 저녁에는 신발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올랐습니다. 밤마다 쥐가 나서 잠을 설치고 소변 줄기는 힘없이 가늘어졌으며 어느 날은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평지를 걷는 것조차 힘겨워하셨습니다. 결국 박 어르신은 한밤중에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고 그곳에서 마주한 검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신장의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가 정상의 20% 미만으로 떨어진 급성 심부전이었습니다. 당장 혈액투석을 시작하지 않으면 당장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울먹이며 제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해지려고 몸에 좋다는 고등어를 매일 먹었는데 왜 제 콩팥이 이렇게 되었나요? 원인은 단 하나였습니다. 박 어르신이 매일 고등어와 함께 곁들여 드셨던 특정한 음식과의 잘못된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등어는 무조건 건강식이라고 맹신하면서 박 어르신처럼 습관적으로 이 음식을 같이 드시고 있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마지막 경고가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지금 이 영상을 꺼버리신다면 여러분의 콩팥 역시 어느 날 갑자기 가동을 멈추고 평생 기계에 의존해 피를 걸러야 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단 1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된 콩팥을 지키고 싶다면 절대 이 내용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박 어르신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고등어의 무서운 이면과 반대로 죽어가는 콩팥을 다시 살려내는 기적의 고등어 섭취법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누리신장내과와 인공신장실에서 매일 수많은 환자분들의 콩팥 건강을 돌보고 있는 전문의 남현진입니다. 제가 오늘 박 어르신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인공신장실 현장에서 제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매주 3번, 한 번에 4시간씩 차가운 기계에 몸을 맡기고 피를 걸러내야 하는 어르신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의사로서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투석실에 계신 환자분들은 하나같이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젊었을 때 무엇을 잘못 먹었기에 이렇게 된 걸까요? 진작 알았더라면 제 콩팥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고등어는 정말 억울한 생선일지도 모릅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오메가3 지방산이 가득해 혈관 건강에 최고라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신장 전문의로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몸의 필터인 콩팥이 예전 같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고등어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고등어는 우리 몸속에 요독이라는 쓰레기를 쌓이게 하고 결국 소중한 콩팥 세포들을 하나하나 파괴하는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순히 겁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고등어를 어떻게 하면 콩팥에 부담 주지 않고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지 그 정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콩팥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내 발로 걷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식사할 수 있는 존엄한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여정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일에 제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주십시오. 매주 누리신장내과에서 전해드리는 전문적인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투석실이라는 차가운 병실이 아닌 따뜻한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구독하시면 평생을 함께할 신장주치의를 한 명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몰랐던 고등어의 무서운 진실과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식단에 대해 하나씩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콩팥은 한번 침묵을 깨고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정말 운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드리는 이 간절한 조언들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고등어를 보약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내 몸을 망가뜨리는 독약으로 만들 것인지는 바로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소중한 콩팥을 소리 없이 파괴하는 첫 번째 주범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밥도둑이자 어느 시장을 가도 흔히 볼 수 있는 자반 고등어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고등어는 원래 바다에서 잡히자마자 부패가 아주 빠르게 시작되는 생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고등어를 멀리까지 보내고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소금을 뿌려 절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소금 속에 숨겨진 나트륨 폭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입맛이 없을 때 시원한 물에 밥을 말아서 그 위에 짭짤하고 고소한 자반고등어 한 점을 턱 올려 드시는 그 행복한 순간, 여러분의 콩팥은 사실 피눈물을 흘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병원을 찾아오신 70살 김 어르신의 가슴 아픈 사례를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평소 짜게 드시지 않는다고 늘 자부하셨던 분입니다. 평소 고혈압 약을 수년째 드시고 계셨기에 나름대로 건강을 생각하신다며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을 선택하셨고 입맛을 돋우기 위해 매일 아침과 저녁 식탁에 자반고등어와 짭짤한 장아찌, 그리고 젓갈을 즐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혈압 수치가 이유 없이 천장을 뚫을 듯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강한 혈압약을 처방하고 용량을 늘려보아도 혈압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소변은 갈색으로 변하며 거품이 가득 섞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진행한 정밀 검사 결과 김 어르신의 콩팥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가는 사구체 경화증 단계에 깊숙이 접어들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과도한 나트륨이었습니다. 우리 콩팥 속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미세한 혈관 뭉치들이 존재합니다. 이 사구체는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아주 정밀한 필터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가득 절여진 자반고등어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집니다. 우리 몸은 이 높은 농도를 낮추기 위해 혈관 안으로 주변에 물을 미친 듯이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 내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며 가느다란 콩팥 혈관들을 사정없이 때리고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수십 년 된 낡고 녹슨 수도관에 아주 강력한 수압의 물을 멈추지 않고 계속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콩팥의 필터 구멍은 찢어지듯 커지게 되고 그 구멍 사이로 우리 몸의 면역과 기력을 유지하는 소중한 단백질들이 줄줄 빠져나가는 단백뇨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백질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우리 몸의 기둥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박 어르신과 김 어르신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가장 무서운 전조 증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종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자신의 몸을 지금 바로 아주 세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위가 심하게 부어서 눈을 뜨기 힘들거나 저녁에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 주위에 양말 자국이 깊게 파여서 5분이 지나도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콩팥 필터가 이미 수없이 찢어지고 구멍이 뚫렸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심한 경우 정강이 뼈 앞부분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을 때 쑥 들어간 살이 금방 올라오지 않고 한참 동안 멈춰 있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증상을 최근 한 달 사이에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네, 혹은 그렇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여러분의 상태를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여러분의 불안함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콩팥은 한번 섬유화가 진행되어 흉터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그 어떤 현대의학으로도 다시 말랑말랑하고 깨끗한 상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저 짭짤한 감칠맛에 중독되어 매일 자반고등어를 식탁에 올리는 행동은 여러분의 콩팥 혈관을 매일 조금씩 독한 산성물질로 지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콩팥의 나트륨 배출 능력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전날 짜게 먹어도 다음날 소변으로 금방 배출하며 버텼지만 지금의 여러분 몸은 그 엄청난 소금기를 배출하지 못하고 콩팥 속에 그대로 쌓아두며 세포들을 서서히 죽이고 있습니다. 김 어르신은 다행히 저를 만나 식단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나서야 간신히 투석 직전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반고등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무서운 나트륨 폭탄을 여러분의 식탁에서 완전히 치우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자반고등어와 소금의 무서운 진실에 많이 놀라고 가슴이 철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조상들의 깊고 지혜로운 식습관 속에는 이미 콩팥을 완벽하게 보호하면서도 고등어를 최고의 천연 보약으로 만드는 놀라운 비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짭짤한 고등어 대신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할 진짜 정답은 바로 우리 땅에서 자란 시원한 무입니다. 고등어와 무가 뜨거운 냄비 안에서 만나는 그 순간, 고등어의 강한 산성과 독성은 마법처럼 사라지고 여러분의 지친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보약이 탄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오시는 80살 최 어르신의 사례를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어르신은 80이라는 연세가 전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피부가 투명하고 콩팥 수치가 청년처럼 깨끗하십니다. 제가 그 비결을 깊이 여쭤보니 최 어르신은 평생 고등어를 드실 때 단 한 번도 물을 빠뜨린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 어르신의 식탁에는 항상 고등어 한 토막에 무두 토막이라는 철저하고 엄격한 황금 비율 원칙이 있었습니다. 최 어르신은 고등어 살보다 양념이 잘 배어든 무를 더 맛있게 드셨고 이 작은 식습관 하나가 최 어르신의 콩팥을 수십 년간 지켜온 1등 공신이었습니다. 최 어르신은 콩팥이 나빠져서 차가운 투석실에 누워있는 동년배 친구들을 볼 때마다 이 흔한 무의 고마움을 다시금 뼈저리게 느낀다고 하십니다. 무에는 디아스타아제라고 불리는 천연 소화 효소가 아주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고등어에 풍부하지만 무거운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서 찌꺼기 하나 없이
완전히 분해되도록 강력하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혈액 속에 남으면 그것이 바로 콩팥 혈관을 날카롭게 공격하는 치명적인 독소인 요독이 됩니다. 하지만 무와 함께 드시면 이 마법 같은 효소가 단백질 소화를 미리 도와서 우리 콩팥이 해야 할 고된 일을 대신 해줍니다. 마치 지치고 힘든 콩팥에게 천군만마와 같은 유능한 비서를 붙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무의 풍부한 비타민C와 천연수분은 고등어 속에 숨어있는 미세한 나트륨 성분을 소변으로 아주 빠르게 배출하도록 유도하여 혈압 상승을 원천적으로 봉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콩팥을 살리는 구체적인 조리법과 보관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 수첩에 꼭 적어두어야 할 핵심 내용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비율의 미학입니다. 반드시 무의 양을 고등어보다 2배 이상 아주 넉넉히 넣으셔야 합니다. 고등어 한 마리를 조리하신다면 무는 큰 것 반 개 이상을 아주 두툼하게 썰어 넣으십시오. 두 번째는 조리의 순서와 기다림입니다. 물을 냄비 바닥에 아주 두껍게 깔고 그 위에 고등어를 올린 뒤 약한 불에서 아주 천천히 졸여내십시오. 이렇게 하면 무에서 배어나온 시원한 채수가 고등어 살 속 깊숙이 스며들어 고등어의 강한 산성 성분을 중화시키고 단백질 구조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무의 효소인 디아스타아제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물을 너무 오래 끓이기보다는 무의 즙이나 생물을 곁들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무를 고르실 때는 윗부분의 초록색이 아주 진하고 단단하며 묵직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이 초록색 부분의 영양소와 천연의 단맛이 가장 풍부하여 설탕을 단 한 스푼도 넣지 않고도 아주 건강하고 깊은 감칠맛을 낼 수 있습니다. 콩팥이 이미 약해지신 분들은 설탕이나 올리고당 대신 무에서 우러나온 이 천연의 단맛을 이용하는 것이 혈관 건강과 혈당 관리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시장이나 마트에 가시면 고등어 옆에 놓인 무를 반드시 가장 먼저 소중하게 집어 드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 어르신처럼 콩팥 기능이 이미 나빠져서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시는 분들도 오늘부터 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식단으로 바꾸시면 콩팥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수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아주 조금만 더 지혜롭게 바꾸면 병원에 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차가운 투석실의 공포에서 영원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은 바로 여러분이 오늘 입으로 넣는 음식과 그 조합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 여러분의 식탁에는 짭짤한 자반고등어 대신 시원하고 달큰한 물을 가득 넣은 고등어 조림을 올려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의 콩팥이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숨을 쉬며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서 무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들으시며 이제 조금은 안심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콩팥 건강이라는 것은 단 한 번의 방심으로도 공든탑이 무너지듯 한순간에 망가질 수 있는 아주 예민한 장기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 대기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어르신들, 특히 남성 어르신들이 정말 즐겨 하시는 아주 치명적이고 위험한 식습관입니다. 그것은 바로 노릇하게 구운 고등어와 시원한 맥주 한 잔의 만남입니다. 퇴근 후 혹은 주말 오후에 친구들과 어울려 갓 구워낸 고등어 구이를 안주 삼아 시원한 맥주를 마시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주 흔하고 즐거운 풍경입니다. 하지만 신장내과 의사인 제 입장에서 이 조합은 콩팥에 시한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최근 서울 누리신장 내과를 찾아오신 62 최 어르신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어르신은 평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아주 모범적인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딱 하나, 주말마다 친구들과 등산을 마친 뒤
고등어 구이에 맥주 몇 잔을 곁들이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낙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최 어르신은 발가락이 칼로 베이는 듯한 극심한 통증에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통풍이라고 생각하고 진통제로 버티셨지만 통증은 점점 허리 뒤쪽으로 올라왔고 나중에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최 어르신의 콩팥 속에는 무려 3cm가 넘는 거대한 사슴뿔 모양의 S석, 즉 신장 결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산호상 결석이라고 부르는데 이미 한쪽 콩팥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킨 상태였습니다. 원인은 바로 고등어와 맥주 속에 들어있는 프린이라는 성분이었습니다. 고등어는 등 푸른 생선의 대표 주자로 프린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이 프린은 우리 몸에서 대사되면서 요산이라는 찌꺼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맥주가 들어가면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맥주 속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우리 콩팥이 요산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과정을 강력하게 방해합니다. 결국 갈 곳 잃은 요산들이 혈액 속에 쌓이다 못해 날카로운 바늘 모양의 결정체로 변하여 관절에 박히면 통풍이 되고 콩팥 속에 쌓여 돌처럼 굳어지면 신장 결석이 되는 것입니다. 최 어르신의 경우에는 수년간 이어진 고등어와 맥주의 조합이 콩팥 안에서 요산 수치를 지속적으로 높였고 그것이 거대한 돌덩이가 되어 소중한 콩팥 조직을 매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콩팥 속에 돌이 생기는 것은 단순히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돌이 소변이 내려가는 길을 막으면 콩팥이 부어오르는 수신증이 발생하고 이는 곧바로 콩팥세포의 괴사로 이어져 평생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습니다. 최 어르신은 결국 한쪽 콩팥을 절제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고 제 진료실 의자에 앉아 한참을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저 친구들과 즐겁게 식사한 것뿐인데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하나요? 라며 통곡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제 가슴에 깊은 흉터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혹은 주변 친구분들 중에서 고등어 구이를 드실 때 습관적으로 맥주나 술을 곁들이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며 돌로 변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와 이웃들이 최 어르신과 같은 비극을 겪지 않도록 이 소중한 지식을 혼자만 알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친구나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지금 바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이 누군가의 콩팥을 살리고 누군가의 평생 투석을 막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어를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임단체 대화방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이 내용을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정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콩팥은 한번 기능을 잃으면 절대 재생되지 않습니다. 최 어르신은 다행히 남은 한쪽 콩팥이라도 지키기 위해 지금은 술을 완전히 끊고 철저한 식단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미 잃어버린 건강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이 오늘 제 경고를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고등어의 프린과 맥주의 알코올이 만나면 여러분의 콩팥은 서서히 죽어간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다음으로는 이렇게 위험한 조합을 대신하여 우리 콩팥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또 다른 기적의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고등어와 맥주의 잘못된 만남이 불러오는 끔찍한 통증과 결석에 대해 들으시며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병 주고 약 준다는 옛말처럼 우리 주변에는 잘못된 식습관으로 망가진 콩팥 혈관을 다시 깨끗하게 청소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천연 해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집 부엌에나 있는 하얀 보석 양파입니다.
고등어와 양파가 만나는 순간 고등어의 기름은 혈관을 막는 찌꺼기가 아니라 혈관을 청소하는 윤활유로 변하게 됩니다. 제가 근무하는 서울 누리신장내과에는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 직전 단계에 계신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 중에서도 68살 정 어르신의 사례는 저에게도 그리고 많은 환자분들에게도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정 어르신은 처음 내원하셨을 때 혈액 내 노폐물 농도를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콩팥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소변을 보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고 얼굴빛은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정 어르신은 평소 고등어를 좋아하셨지만 콩팥 때문에 생선조차 마음대로 드시지 못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저는 정 어르신께 고등어를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대신 조리법을 완전히 바꾸라는 처방을 내려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등어를 드실 때 반드시 양파를 고등어의 양만큼 듬뿍 곁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정 어르신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일 식탁에 양파를 가득 넣은 고등어 요리를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신 정 어르신의 얼굴색이 눈에 띄게 맑아졌고 요지부동이던 콩팥 수치가 안정권으로 돌아오며 투석 시기를 늦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 어르신은 제 손을 잡고 선생님 덕분에 이제 먹는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도대체 양파의 어떤 성분이 죽어가던 콩팥 혈관을 되살린 것일까요? 비밀은 바로 양파 껍질과 알맹이에 가득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아주 좋은 기름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름은 공기나 열을 만나면 산패되기 쉽습니다. 산패된 기름은 우리 몸속에서 과산화 지질이라는 독성 물질로 변하여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을 녹슬게 하고 막히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양파에 퀘르세틴이 투입되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퀘르세틴은 고등어의 지방이 산패되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혈관 내벽에 쌓인 콜레스테롤과 찌꺼기들을 녹여서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강력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마치 꽉 막힌 하수구에 강력한 세정제를 부어 뻥 뚫어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유아아릴 성분은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류량을 늘려주어 콩팥이 더 많은 혈액을 걸러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콩팥이 지치지 않고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최고급 연료를 주입해주는 셈입니다. 정 어르신처럼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양파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식품입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양파를 어떻게 조리해서 고등어와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파를 처음부터 냄비에 넣고 푹 끓여서 흐물흐물하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혈관 청소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조리법을 조금 바꾸셔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고등어 양파덮밥 혹은 고등어 양파 구이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 양파를 넣는 타이밍입니다. 고등어 조림이나 구이를 하실 때 불을 끄기 직전이나 불을 끈 직후에 얇게 채 썬 양파를 수북하게 올려서 잔열로만 살짝 익혀 드십시오. 양파의 퀘르세틴과 유아아릴 성분은 너무 오래 가열하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을 때 드셔야 그 약효가 콩팥까지 살아서 전달됩니다. 두 번째 비결은 양파 소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고등어 구이를 드실 때 간장에 찍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간장은 나트륨 덩어리입니다. 대신 잘게 다진 양파와 식초, 그리고 아주 약간의 간장을 섞어 만든 양파 소스를 고등어 위에 듬뿍 얹어 드십시오. 양파의 알싸한 맛이 고등어의 비린내를 완벽하게 잡아주고 식초의 산 성분이 콩팥의 대사 활동을 돕습니다. 정 어르신께서도 이 양파 소스를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고 고등어를 드실 때마다 밥숟가락으로 퍼서 드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단순히 요리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콩팥 수명을 10년 이상 늘려줄 수 있는 의학적인 처방전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조리법과 양파 소스 만드는 법은 내용이 조금 많고 구체적이어서 한 번 듣고는 기억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에 있는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보관함에 저장되어 내일 저녁 식사를 준비하실 때나 장을 보러 가실 때 언제든지 다시 꺼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은 유한하지만 유튜브의 저장 기능은 영원합니다. 정어르신이 되찾으신 그 건강한 미소를 여러분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양파 한 망은 시장에서 5,000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이지만 그 속에 담긴 효능은 수억 원짜리 콩팥 이식 수술과도 맞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식탁 위에 양파를 주인공으로 올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콩팥 혈관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상쾌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앞서 양파가 어떻게 혈관을 청소하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세 번째 이야기는 아마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을 위해 혹은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챙겨 먹는 채소의 왕 시금치가 고등어를 만나는 순간 우리 콩팥을 찌르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시금치가 뽀빠이의 힘의 원천이자 비타민과 철분이 가득한 슈퍼푸드라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고등어의 영양을 더하기 위해 시금치를 넣고 국을 끓이거나 고등어 조림 옆에 시금치 나물을 듬뿍 곁들여 드시곤 합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건강 식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신장내과 전문의인 제 눈에는 이 조합이 마치 콩팥 안에 시한폭탄을 설치하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최근 응급실을 통해 저희 병원에 입원하신 68살 이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평소 골다공증 걱정 때문에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찾아서 드시는 아주 꼼꼼한 분이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텔레비전에서 시금치와 등 푸른 생선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매주 서너 번씩 고등어를 넣은 시금치 된장국을 끓여 드셨습니다. 국물까지 남김없이 드시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믿으셨던 이 어르신에게 어느 날 밤 끔찍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2시경 이 어르신은 옆구리를 칼로 후벼 파는 듯한 태어나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잠에서 깨셨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숨조차 쉴 수 없는 통증에 119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는 산통보다 더 아프다는 요로 결석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이 어르신의 콩팥과 요관은 수많은 돌조각들로 꽉 막혀 있었고 그 돌들이 내려오면서 연약한 점막을 긁어 붉은 피오줌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진통제를 맞고 겨우 안정을 찾으신 뒤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나쁜 인스턴트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고 채소와 생선만 먹었는데 도대체 왜 제 몸에 돌이 생긴 겁니까? 그 범인은 바로 시금치 속에 들어있는 수산이라는 성분과 고등어 속에 칼슘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시금치에는 수산, 즉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채소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수산이 몸속에 들어와서 고등어의 칼슘과 만나면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결석인 수산칼슘이라는 딱딱한 돌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우리 어르신들의 몸 상태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대사 기능이 활발하여 이런 성분들이 만나기 전에 배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만성적인 탈수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변의 양이 줄어들고 농축된 상태에서 시금치의 수산과 고등어의 칼슘이 콩팥이라는 좁은 방에서 만나게 되면 순식간에 결정을 이루고 뭉쳐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시멘트 가루에 물을 섞으면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이 어르신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콩팥 안에 하얗게 빛나는 점들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그 잘못된 만남이 만들어낸 돌덩이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 콩팥의 상처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돌들이 콩팥 안을 돌아다니면서 남긴 긁힌 자국들과 염증들이 보이십니까? 한번 이렇게 상처 입고 염증이 반복된 콩팥 조직은 마치 화상을 입은 피부처럼 쭈글쭈글해지고 딱딱하게 변해버립니다. 이것을 신장 섬유화라고 부르는데 안타깝게도 한번 섬유화된 콩팥은 다시는 원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 어르신은 결국 쇠석술이라는 시술을 통해 돌을 깨뜨려 꺼내야 했고 콩팥 기능의 상당 부분을 영원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어르신이 퇴원하시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식이 죄라고 좋다는 것만 무작정 섞어 먹었던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한 열정은 존경스럽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정은 때로는 독이 됩니다. 시금치는 분명 좋은 채소입니다. 하지만 고등어와 함께 드실 때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거나 과거에 결석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고등어를 드시는 끼니에는 시금치 반찬을 피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시금치를 꼭 드셔야 한다면 반드시 끓는 물에 뚜껑을 열고 데쳐서 수산 성분을 공기 중으로 날려보내고 물에 헹궈낸 뒤에 드셔야 합니다. 국으로 끓여서 국물까지 다 드시는 것은 수산을 농축액으로 마시는 것과 같으므로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고등어와 시금치, 각각 따로 먹으면 최고의 보약이지만 함께 먹으면 최악의 궁합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콩팥은 실험실이 아닙니다. 좋다는 방송만 믿고 내 몸을 담보로 위험한 실험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어르신의 상처 입은 콩팥 사진을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저녁 식탁에서 시금치 된장국 대신 물을 넣은 맑은 국을 선택하신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돌덩이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10년 뒤 여러분이 병원 침대가 아닌 공원을 산책하고 있을지 결정합니다. 이제 우리는 콩팥을 위협하는 3가지 대기를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위험을 중화시키고 콩팥을 편안하게 해주는 마지막 정리와 함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팁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시금치와 고등어가 만날 때 우리 몸속에서 날카로운 돌덩이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이 놀라고 가슴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내가 건강해지려고 먹은 음식이 도리어 내 콩팥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다니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곁에는 이 위험한 결석의 공포를 단번에 잠재울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상큼한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방에서 흔히 보는 레몬과 식초입니다. 생선구이, 접시 귀퉁이에 놓인 레몬 한 조각을 그저 장식으로만 보고 버리셨다면 이제부터는 그것을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구원할 마지막 구원 투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고등어와 산성 성분이 만나는 그 찰나의 순간 우리 몸 안에서는 콩팥을 보호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레몬과 식초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구연산은 콩팥 안에서 칼슘이 제멋대로 뭉쳐 딱딱한 돌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천연 방패입니다. 이 구연산은 소변의 산도를 알칼리성으로 조절하여 이미 우리 몸속에 생겨버린 작은 결석들을 서서히 녹여 배출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결석이 자리 잡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또한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 특유의 비린내 주범이자 콩팥 혈관을 수축시키는 독성 아민 성분을 레몬즙이 순식간에 중화시켜줍니다. 고등어를 노릇하게 구울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당독소와 탄 부분의 발암 물질 역시 레몬의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가 만나면 그 공격력이 현저히 약해지며 우리 혈관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보석 같은 레몬과 식초를 어떻게 활용해야 콩팥을 100%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 수첩에 꼭 적어두어야 할 두 가지 핵심 실천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초 세척법입니다. 시장에서 고등어를 사오시면 굽기 전이나 조리하기 전에 물 한 바가지에 식초를 2스푼 정도 넉넉히 넣고 10분 정도만 담가 두십시오. 이렇게 하면 고등어 살이 아주 탱탱해질 뿐만 아니라 비린내가 사라지고 무엇보다 단백질 구조가 부드럽게 변하여 우리 콩팥이 소화하고 대사하는 데 드는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덜어줍니다. 두 번째는 레몬 샤워법입니다. 고등어를 다 굽고 나서 접시에 올리자마자 레몬 반 개를 통째로 꽉 짜서 그 즙을 고등어 전신에 수북하게 뿌려주십시오. 이때 뜨거운 생선 열기와 신선한 레몬즙이 만나며 고등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독소들까지 공기 중으로 날려보내게 됩니다. 레몬이 없다면 사과 식초를 살짝 뿌리는 것도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신맛을 싫어하시더라도 콩팥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 작은 습관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돈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시중에 값비싼 그 어떤 보약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강력하게 여러분의 콩팥을 지켜줍니다. 이 중요한 내용을 잊지 않고 평생의 습관으로 만드시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 보관함에 저장해 두십시오.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나중에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나 주방에서 요리하실 때 이 영상을 언제든 다시 꺼내보며 정확한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식초로 정성껏 씻고 레몬즙을 듬뿍 뿌린 고등어 한 점을 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10년 뒤 여러분의 콩팥을 활짝 웃게 만드는 가장 현명하고 쉬운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배운 모든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드리고 콩팥 전문의로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간절한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참으로 길고도 소중한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등어라는 우리네 식탁 위에 정겨운 국민 생선을 통해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소중한 필터인 콩팥을 어떻게 지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지 아주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신장내과 의사로서 제가 오늘 전해드린 이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의 건강 수첩에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새겨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세 가지 대기는 소금기가 가득 절여진 자반고등어, 통풍과 결석을 부르는 시원한 맥주와의 위험한 조합, 그리고 날카로운 수산칼슘 결석을 만드는 시금치와의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반대로 죽어가는 콩팥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줄 세 가지 대보는 단백질 소화를 돕는 시원한 무, 혈관의 찌꺼기를 청소하는 아삭한 양파, 그리고 결석을 녹이고 독소를 중화시키는 상큼한 레몬과 식초였습니다. 이 6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콩팥 수명은 10년, 아니 20년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 초반에 들려드렸던 박 어르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매일 아침 오직 건강해지겠다는 일념으로 드셨던 고등어 한 토막이 잘못된 조리법과 만나 급성 신부전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비극으로 돌아왔을 때 그 어르신이 느꼈을 그 참담한 좌절감과 공포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박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원에서 제안한 식단법을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 철저히 지키시고 고등어를 드실 때마다 무와 양파를 아끼지 않고 듬뿍 곁들이셨습니다. 몇 달 뒤 정기 검진 날, 부기가 쏙 빠진 아주 건강하고 밝은 얼굴로 제 진료실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시며 선생님, 이제는 숨도 전혀 안 차고 다시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던 그 환한 미소는 의사인 저에게 세상 그 어떤 명예보다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 중에는
이미 콩팥이 나빠졌다는 진단을 받았거나 매일 약봉지를 손에 쥐고 힘겨운 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혹은 이미 투석을 시작하셔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께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르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인하며 우리가 정성을 들이는 만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비록 지금은 몸이 무겁고 앞날이 막막하게 느껴지실지라도 오늘 배우신 이 작은 식단의 변화가 여러분의 몸 안에서 기적을 만드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병은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 이 지식을 얻으신 여러분은 이미 회복의 길에 첫 발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신 그 고통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살아남기 위해 보내는 간절한 신호이자 이제는 당신 자신을 돌보라는 하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지난 세월 자식들을 입히고 가르치느라 정작 당신의 몸은 돌보지 못하셨던 그 숭고한 헌신을 제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멈춰서서 여러분의 지친 장기들에게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말해줄 시간입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을 기점으로 더 맑고 투명한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콩팥 혈관 하나하나에 생기가 돌고 막혔던 필터가 다시 소통하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도 내 몸이 나를 위해 일해주고 있음에 감사하며 시원한 물 한 잔과 함께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우리 사회의 뿌리이자 보석 같은 분들입니다. 이제는 다른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위해 정성을 들이셔도 됩니다. 어르신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제가 이곳 서울누리 신장내과에서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다시 깨끗한 피를 만들어내고 여러분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 때까지 저 남현진이 항상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주치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의사인 제가 가장 큰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비싼 약이나 최첨단 수술을 성공시켰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이 작은 식단의 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하셔서 차가운 병실의 기계 소리가 아닌 창밖의 산새 소리를 들으며 평온한 아침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입니다. 또한 투석실에 계신 환우 여러분들께도 전합니다. 기계가 당신의 피를 걸러주는 그 시간 동안 절망하기보다는 당신의 영혼을 맑게 닦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오늘 배운 레몬과 무의 지혜가 비록 완전한 치유를 즉각 가져다 주지는 못할지라도 요독을 줄이고 몸의 컨디션을 회복시키는데 분명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포기하는 순간이 진짜 끝입니다.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당신의 투쟁은 숭고하며 당신의 생명은 그 자체로 존귀합니다. 오늘 배운 이 지식들은 여러분 혼자만 알고 계시기에는 너무나 아깝고 소중한 생명의 복음입니다. 부디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 특히 건강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친구분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그동안 가장 많이 저질렀던 실수는 무엇인지 혹은 오늘부터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은 약속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자방고등어, 맥주 혹은 무조림이라고 솔직하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진심 어린 다짐이 모여 우리 모두의 콩팥을 지키는 거대한 희망의 물결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식탁에 고등어를 구워 올릴 때 이제는 소금기를 정성껏 덜어내고 무와 양파를 산더미처럼 얹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효도이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듭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곳 서울누리 신장내과에서 여러분의 콩팥 건강 파수꾼으로서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제 모든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그리고 눈부시게 맑고 깨끗한 콩팥을 위해 저 남현진이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부디 희망을 잃지 마시고 오늘도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노을이 지는 저녁 식탁이 투석의 두려움이 아닌 내일의 건강을 꿈꾸는 설렘으로 가득 차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